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리 추구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영리 추구라는 거는 영리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리 추구 여부인데 그러면은 병원들이 이윤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 돈 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돈을 벌죠. 네, 돈을 버는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영리추구라는 거는 의원급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병원 얘기를 하고 있죠. 의원급들은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리법인 얘기예요. 그래서 영리추구 뭐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영리추구 여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리법인 설립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영리법인이 뭐고 비영리법인이 뭐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교과서나 많은 책들이 이제 이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리추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은 다들 이제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한국 병원들은 다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의료는 다 비영리로 운영된다. 한국이 비영리로 운영이 될까? 그렇게 말하면 애매하죠. 의사들 돈 벌잖아요. 동네 의원들 돈 잘 벌어. 그럼 이윤을 안 남기는 거야? 다 남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비영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비영리라고 얘기해. 이거는 뭐냐면은 개념을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법인 이름 얘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영리 나오면 법인만 딱 생각하면 돼요. 아, 영리법인 이 얘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이고, 그 비영리법인으로 생각하면 비영리병원인데 그렇게 말하진 않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비영리만 가능해요. 비영리법인만. 자, 그러면은 개인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의원은 뭐예요?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잖아. 그냥 법인체가 아니에요. 예,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 쉽게 해서 떡볶이 장사하고 이러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예요. 예. 법인은 주식회사처럼 무슨 그러니까 법인 설명은 뭐 뒤에 제가 따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개인이 하는 사업자와 법인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리추구라는 거는 이 병원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와 비영리법인은 간단하게 뭐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영리법인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같은 회사들을 다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많은 주주들이 돈을 내요. 쉽게 해서 이건희 혼자서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회사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 주주 100% 중에서 90%를 1,000만 원이 우리 회사 만드는데 든 돈이야. 근데 내가 막 800만 원을 냈어. 그리고 200만 원은 뭐 내 친구가 10만 원 막 이렇게 쪼개서 샀단 말이야. 자, 이런 게 주식회사예요. 자, 혹은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너네들을 이제 처음에 주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누구는 나를 믿어서 뭐 1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누군 나를 믿지 않아서 10,000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자본금에서 나오는 발행되는 주식에서 다 이렇게 자기의 할당된 퍼센트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면 주주라고 그래요. 그럼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뭐예요? 그 병원을, 아니,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주주는 그냥 주식 돈만 되는 거고, 능력 있는 놈을 월급 주고 안 치면 그게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영리법인은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주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왜요? 내가 여기다 돈을 박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돈을 불려줘야 돼. 이거잖아. 내가 손해보고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가 여기다 100만 원 넣는데 너무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수익을 내질 않아,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열받죠. 이만 돈 빼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게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은 철저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의 주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익을 냈을 때 번 돈이 매출이고 수익이 되나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야. 쉽게 해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500만 원이 다 내 수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아닐까요? 재료비 빠져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 내야 되지. 그리고 전기세 빼야 되지. 물세 내야 되지. 그리고 나의 노동력도 빼야죠. 그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힘이잖아요. 알바비 다 빼. 다 뺐더니만 5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이 떡볶이 집의 수익은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50만 원을 주주들이 쪼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0만 원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리법인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주주들은 남은 50만 원을 갖고 나눠 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남는 게 많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주들이 없으니까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사지는 있지만 주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돈을 벌어도 이 병원에서 월급 주고 뭐 다 하고 하면은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남는 돈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들끼리 쪼개 먹으면 영리병원이 되겠지만 주주들이 없다 보니까 남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재투자하게 돼 있어요. 예, 재투자라는 건 뭐냐면 병원의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무엇인가 좋은 걸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이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 그러면은 불리하잖아요. 비영리법인 좋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많이 줘요. 하지만 실제 한국 병원에서 그 세제 혜택이 뭐 되게 큰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자, 해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 법인들이 만드는 병원들이 있고 있는데 우리는 금지가 돼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개입되는 병원이 있으면 병원이 뭐로 돌아가요? 수익을 내는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병원 서비스 중에서 수익이 안 나는 과들이 있죠. 산부인과라든지 요새 출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과들은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이라는 거는 공공 서비스적인 색깔이 강한데 그런 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직 돈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더라.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비영리 법인만 설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리에 대한 얘기는 영리 법이나 법인 얘기는 저 뒤에서 훨씬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뭐요 정도까지 그냥 어렴풋이라도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나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면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영리법인 법인만 찾아봐도 쫙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책에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다 혼자서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의료법상 현재는 모두 비영리 병원으로 됐다. 그 이유는 비영리 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의료기관에서의 개방 여부는 쭉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자, 진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갖고 서비스 수준이라기보다 그렇죠. 처음엔 이렇게 나눴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1차 의료기관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뭐예요? 의원이에요. 동네에서 쉽게 보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2차 의료기관은 동네에 보면 병원이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 말고, 종합병원 말고, 무슨 병원이 있어요. 무슨 뭐 대림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병원이 있단 말이야. 뭐 녹색병원, 뭐 이렇게 병원이 있어요. 이런 거를 2차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3차 의료기관은 여러분들 누구나 아시는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이러한 것들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 2, 3차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서비스나 제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지 돈가스를 사 먹는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내가 만약에 돈가스 집에 갔는데 배고파갖고 돈가스를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맛있는 데가 있어. 근데 좀 멀어. 그러면은 배고프면 그냥 여기서 먹자. 뭘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여긴 좀 퀄리티가 떨어지면 값이 아주 싸. 그럼 그걸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퀄리티하고 아니면 가격하고 뭐 이런 걸 다 재갖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활용을 해요. 일반적인 소비 패턴은. 하지만 의료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고를 쓰고 싶어요.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이 많던 적던 간에 사람들이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1차 의료기관 의원급에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이런 데 중증 질환 아니면 좀 내가 심각한 게 뭔가 의심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다고 싸지도 않지만 뭐 싸던지 가깝다고 우리 동네 아무 데나 가나요? 아니죠. 전국에서 다 어디로 올라요?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다 올라와요. 일명 5대 종합병원이라는데 다 모일 수밖에 없겠죠. 서울대병원, 예, 신촌세브란스, 서울병원, 예, 삼성서울병원, 저기 현대 아산병원, 예, 카톨릭병원, 예, 카톨릭 그 대학교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일명 메이저 병원으로 몰려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자, 그래서 진료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1차에서 일단은 진료를 받은 다음에 3차로 못 넘어가고 원래의 목적은 2차를 들르게 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들에서 2차에서도 커버가 안 되면은 3차로 옮기는, 그래서 3차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진짜 중증 질환자들만 3차에 모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세팅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차를 건너가지 않고 3차로 바로 넘어가죠. 예. 그리고 과거의 원래의 목적은 1차에서 3차 못 넘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그 응급실을 이용하던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갖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냐, 2차 의료기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1, 3차 위주로만 돌아가는 모습을 지니고 있죠. 의원에서 바로 3차로 넘어간다든지 이거 하나 써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진료 서비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썼더라. 예, 과거 얘기예요. 예, 근데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차가 뭐냐, 2차가 뭐냐, 3차 의료기관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나눠놔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병원을 등급이 아니라 나눠 놓는 기준은 B라고 쓴 게 뭐냐면 베드예요. 침대 수예요. 병원의 침대가 몇 개가 있느냐, 입원 침대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라는 것도 응급실에 있는 베드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예. 그래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의원이라는 거는 29베드 이하짜리를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병원이라는 거는 30베드에서 99베드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병원이 옆에 있는 진료 서비스로 보면은 2차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되면은 종합병원이라고 쳐줘요. 자, 종합병원이 100병상 이상이고 지금은 이걸 합쳐갖고 그냥 100병상 이상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 그래서 300병상 이상은 또 따로 쪼개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하고 300병상 병상수 따라갖고 상급을 나누느냐, 그건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의무사항이 있는데 수련병원과 수련병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병원은 뭐냐면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레지던트를 하죠. 예. 그러니까 실습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수련시키는 병원이어야 된다. 예, 수련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지만 종합병원으로 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뭐 뒤에서 뭐 자세히 나오겠지만 눌러보시면 300병상을 일단 초과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어요. 내과, 외과, 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죠. 그리고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외우라고 하고 이렇게 자세는 안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의료법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지녀야 돼요. 그 중에서 의무적 진료 과목들이, 그러니까 9개의 의무 진료 과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은 7개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20개 이상의 보통 진료 과목을 지니고 있고, 전문의 수련기관이고, 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떠한 시설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병원과 의원의 기준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30병상이에요. 30베드. 30개의 베드부터는 뭐를 친다? 병원으로 친다. 그 이하는 의원이더라.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왜 이 베드 수를 갖고 나누냐면은, 자, 의원 같은 거와 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자, 베드 수가 30개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입원 환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반적으로 30베드가 안 되는 병원들은 뭐 단기로 잠깐 뭐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뭐 이런 병상들밖에 없는 거야. 자, 입원 환자 관리와
외래 환자만 관리하는 건 완전 틀려요. 일반적으로 의원급들은 누구만 대상으로 해요? 외래 환자죠. 입원 환자가 거의 없단 말이야. 걔는 뭐예요? 딱 환자가 병원 문 열고 병원 닫았을 때 그때 잠깐 왔다가 진료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어때요? 딱 그 시간이고 데이터도 그 안에서만 나오겠죠. 발생하겠죠. 반면에 입원 환자는 어땠습니까?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서비스가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침대라든지 이런 위생 서비스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서비스가 들어가요. 음식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리에 관련된 거, 환자 식단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가 들어가고 데이터 자체도 어떻게 발생을 하죠? 24시간 내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고 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30베드 기준으로. 그래서 30베드가 안 되는 건 의원, 넘으면은 병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100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되더라? 종합병원으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기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을 뭐 일반 병원과 특수병원으로 나누기도 해요. 자, 일반 병원과 특수병원으로 나누는데, 일반 병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진단치료, 외과적 수술을 하는 병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병원들이 일반 병원이에요. 지금 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은 앞에서 잠깐만 얘기한 거고, 자, 특수병원은 특정 질환, 가장 쉬운 게 뭐 척추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집단, 여성 혹은 어린이, 소아 이런 애들 집단으로 하는 병원. 여기서 특정 질환이라든지 특정 집단만을 하는 이런 거를 특수병원이라고 하죠. 결핵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여성 전용 병원이라든지 이런 특수병원으로 나눠지더라. 뭐 이렇게 나눠지.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과연 종합병원은 진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뭐 지금 단계에서 자세히 이것만 아시면 돼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병원을 뭐라 한다? 종합병원. 100개. 요거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원이 몇 개 이상이냐면 또 100개 이런다면 이건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은 몇 개? 30개.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과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과가 있어요. 7개 이상이 의무인데 그 7개 의무과가 일단 내과가 있어야 되고, 당연하겠죠. 외과가 있어야 되고, 당연해 보여. 소아청소년과, 이거 뭐냐면 소아과야, 소아과. 쉽게 얘기하면 소아과가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 이 산부인과 요 4개 중에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4개 중에서 3개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산부인과를 빼든지 뭐 외과를 빼든지 뭐 아무거나 빼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4개가 거의 다 있어요, 병원들은. 그런데 요새는 산부인과를 없애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요?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3개. 그리고 영상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는 쉽게 해서 그 방사선과요. 과거에 얘기하던. 촬영하는 과였죠. 그래서 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입니다. 쉽게 하면. 자, 마취과가 있고 방사선과가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병원부터는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술을 하려면은 마취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일단 촬영부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마취과와 진단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영상의학과, 마취과, 그리고 진단의학과 또는 병리과예요. 그래서 병리과가 옛날 이름이에요. 진단의학과는 요새 이름이에요. 동일한 과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병리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다 병리과라고 했다가 요새는 진단검사의학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리과하고 마취과 그리고 방사선과 요 3개 의무에다가 앞에 있는 4개 중에 3개 거기다가 1개가 더 있어야 돼요. 뭐 아무거나 하나 비뇨기과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없애고 아니면 앞에 4개를 그대로 다 갖고 그 뒤에 3개를 쓰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과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각 과에서 이 병원에서 월급을 주면서 자, 1년 365일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의학과는 보통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마취과 의사들이 전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취과 의사는 몇 군데 병원을 다닙니다. 마취가 있을 때마다 불려간다란 말이야.
자, 아니면 어느 종합병원에 있다가 마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잠깐 가서 해주고. 왜냐면은 이쪽 병원에서 월급을 다 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과 의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벌어지는 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전임 교수님들이 있고 겸임 교수님들, 그러니까 외래에서 오는 외래 교수님들이 있는데 전임 교수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 외래 다른 그 세부적인 과목 교수님들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질 않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상급 종합병원 얘기했었고, 자, 의료기관과 진료과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는 말고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흉부외과에서 약자를 써요. 병원에서는 약자를 쓰는데 흉부외과는 CS, 뭐 신경외과 NS, 성형외과 PS, 정형외과 GS 혹은 OS 이렇게 써요. 근데 뒤에다 뭐가 붙어요? S가 붙여. 나중에 의학용어 할 때 배우시겠지만 서저리 약자예요. 서저리. 그러니까 뭐냐면 수술하는 쪽이죠. 외과란 뜻이야. 수술이 아니라 외과란 뜻이에요. 외과. 자, 그래서 뭐 체스트 서저리라든지 뉴로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 뭐 제너럴 서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이런 의료기관 진료과 이렇게 됐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외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큼직한 것만 보시면 돼요. 뭐 안과 같은 거, 뭐 EY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거 하나는 좀 봐두실 만하네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ENT라고 써요. ENT. 자, ENT라고 많이 쓰고 이게 쉬운 겁니다. 귀, ear, 코 뭐예요? nose. 그리고 인후 뭐예요? throat.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이런 식으로 ENT라고 약자를 쓰고 피부과는 뭐 DR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쭉 보시다가 뭐 재밌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볼만한 게 응급의학과 자 그 emergency라고 했죠. 그래서 EMR이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기관 진료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해서는 뭐 이런 거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과 이런 거 쓸 때 한국어로 이제 흉부외과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 CS 이렇게 써갖고 보통 쓴다는 거죠 병원에서.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경과나 뭐 중환자실병원, 비뇨기과, 해부병리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더 이어서 병원의 그러면 기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쉬운고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여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원의 기능은 의료 서비스를 일단 제공을 하겠죠. 자,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어떤 서비스? 구체적으로 뭐라 했었죠? 앞에서 얘기했었죠. 예,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뭐 재활까지 들어간다고 요새는 자, 이런 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기능이 있어요. 교육 기능 누구한테 교육?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습하는 의사나 간호사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 의무가 있고 자, 학생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전공의를 뭐 수련시킨다든지 그리고 의사의 평생교육 및 연수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교육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의료인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연구 기능이 있고 의학 연구 기능이 있고 교육 기능이 있다 그랬었죠. 그거 맞아요.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뭐 이런 교육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가 등냐 연구 기능이 있더라. 임상의학적 연구, 임상 시험 등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의료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료기관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 기능 뭐 이런 거는 뭐 부가적 기능이겠죠.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있는 그 지역사회의 퀄리티,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예방 차원이나 뭐 이러한 것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더라. 진단치료 예방 제어를 하는 그리고 교육 기능을 하는 곳이다. 연구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의 핵심 기능이다.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IT를 이용해서 병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의료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두 번째는 의료 교육 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연구 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만들면 돼요. 범위가 아주 심플해졌죠.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해요. 예. 이 발표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 이런 걸 할 때 범위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요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이렇게 명확하게만 알고 계세요. 오늘 했던 거 의료인, 의료에 대한 범위. 자, 그럼 병원이란 뭐냐? 병원의 기준점, 병원의 기능,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끊고 이제 마지막 저기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